강사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동안 좀 굉장히 어, 바빴었어요. 또 그래서 강의를 조금 또 며칠 딜레이가 됐었는데 또 이번 주부터 굉장히 또 바빠질 또 스케줄이었어 가지고 태그를 최대한 이번 주 주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늦게 지난주에는 올리지 못하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주말까지 태그 강의를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때 말씀드렸다시피 11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예제 형식을 통해서 간단한 걸 만들어가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태그 한 4강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2강 정도 더 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그들이어 가지고요. 보시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디스플레이 태그까지 했었단 말이죠. External Compositing 태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친구는 별다른 어떤 옵션이 없어요. 얘는 앵커 포인트, 솔리드, 크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툴 중에서 이게 렌더 세팅해 보시면 툴 중에서 이제 합성 툴들을 쓰게 될 거예요. 여기 세이브에 Compositing Project 파일이라고 있죠.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Nuke, Final Cut Pro 7, Motion 뭐 디지털 퓨전도 뭐 들어가 있고 원래는 디지털 퓨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제 퓨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어떤 3D 데이터를 세이브 할 때 이 오브젝트, 이 큐브 있죠? 이게 만약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의 애니메이션의 어떤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솔리드 레이어 우리 애프터 이펙트 솔리드 레이어 있죠. 솔리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쪽에서 널이겠죠. 널 값이 있는 어떤 오브젝트로 널 값에 그러니까 공 레이어죠. 공 레이어의 값으로 경로를 추적해서 만들어서 트래킹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카메라로 불러오든지 오브젝트로 불러오든지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요. 응용을 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와 호환해서 쓰는 어떤 예제는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금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것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태그를 보시면 여기 인터랙션 태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저는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랭귀지라고 돼 있죠. 스크립팅 랭귀지가 있는데 커피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거 가지고 뭔가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X 마우스, Y 마우스, 뭐 펜 프레셔, 펜 틸트, 펜 앵글, 마우스 휠, 마우스 트래블, 뭐 마우스 버튼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마우스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동작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어를 주는 어떤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인터랙티브 모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의 조작과 이 객체의 어떤 그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인터랙션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잘 쓰진 않아요, 저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알아보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어떤 거다, 한번 헬프 들어가셔 가지고요. 뭐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인터랙티브 태그. 이게 인터랙션인가요?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인터랙션이라고 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걸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여기 이제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예제 파일이. 이거 클릭하시면 예제 파일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제 파일로. 예. 그래서 뭐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 앤뭐 드랍 하는데 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룩겟 카메라 이거는 좀 쓰긴 써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룩겟 카메라를 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디폴트 카메라거든요. 카메라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죠. 말 그대로 룩겟 카메라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제를 할게요. 자, 그럼 카메라를 아예 설치를 해보죠. 그런 다음에 카메라 뷰로 돌릴게요. 그럼 카메라 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이 뷰포트로 옮기면은 카메라 뷰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룩겟 카메라. 카메라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돌아가면 그죠? 카메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테이션을 해도 카메라를 바라보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카메라 시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을 할 때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복할게요. 자, 그 다음 태그가 메타볼 태그인데요. 메타볼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타볼도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폴리곤 오브젝트 프리미티브 상관없어요. 오브젝트 두 개가 있다면 이 메타볼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볼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메타볼 즉 이런 어떤 진흙이나 어떤 점액의 물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리얼플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메타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태그를 줘서 어떤 디테일한 옵션들을 조정할 때 씁니다. 아시겠죠? 요건 우리가 메타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볼로 뭔가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션 블러. 모션 블러는 우리가 이제 쓸 일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지는 않고요.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프터 이펙트나 뭐 누크나 이런 어떤 컴포지팅 기반의 툴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후반 작업에서 보통 모션 블러를 좀 줘요. 아니면은 왜 그러냐면요. 모션 블러를 준 상태로 렌더링 걸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모션 블러가 너무 강해요, 약해요, 빼야 돼요, 넣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요. 모션 블러를 뺀 상태로 전체를 다시 렌더링 건다든지 옵션을 조절해서 전체를 렌더링 건다든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모션 블러는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션 블러 같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추출은 가능한데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게 있어서 후반 작업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추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멀티패스가 아니죠. 이펙트에 가시면 여기 벡터 모션 블러라는 게 있어요. 벡터 모션 블러. 벡터 모션 블러에서 네, 모션 블러 설명 다시 할게요. 이거 중간에 끊어지면서 애기 소리가 났을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나면서 끊어질 텐데 그게 3일 전 일입니다. 네, 애기가 중간에 깨고 막 울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녹음을 또 못했고요. 다음날 또 녹음을 못했고요. 또 다음날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오늘은 좀 전에 저희 다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저희 다리 외식호기 다리 운동 갔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짬이 나서 그 시간에 지금 이제 녹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벡터 모션 블러가 이 모션 블러라고 하는 놈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스트렝스 값, 그러니까 각 개별 객체에다가 내가 스트렝스를 별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두고요. 키를 줄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놈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다 배울 거기 때문에요. 이걸 A라고 하고요. 무슨 하나 더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B를 줄게요. 둘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두 개가 동일한 어떤 결과값으로. 자, 그러면 이제 벡터 모션 블러를 넣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 뭐 density, 샘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명확하게 모션 블러가 나오는데 보통 3D에서 모션 블러를 잡진 않아요. 이거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가 나중에 모션 블러 처리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따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쯤에서 렌더링 한 장 걸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모션 블러가 생기죠. 모션 블러에 이런 어떤 스캐터링 현상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샘플 값 가지고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훨씬 더 줄어들었죠. 뭐 216을 해볼까요? 지금 거의 안 나오는 아주 부드러운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페이스 값을 좀 준다 이러면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페이스는 자꾸 페이스라는데 페이즈입니다. 페이즈는 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계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앞서서의 잔상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페이즈를 주고 나서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전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왼쪽에서 우로 가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우로 갈 때, 뒤쪽으로, 앞쪽으로 좀 더 잔상을 만드는 거예요. 단계를 조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요. 모션을 다 걸어서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션 블러 태그를 설명하다가 지금 이 이펙트까지 왔는데 이펙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걸 볼게요. 스트렝스를 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모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A죠. A는 100%, B는 뭐 20% 이렇게 해서 각 개별 별도로 모션 블러를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모션 블러 다음이 이 모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션 시스템은 이걸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Add Motion Clip이라는 게 있어요. Add Motion Clip이라는 게 있는데요. Add Motion Clip이라는 놈을 잠시만요. 오케이. Add Motion Clip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뭐 지금 약간 뭐 키가 없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Add Motion Clip을 하게 되면은 세팅 값에 따라 다릅니다. Add Motion Clip은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기에는 우리가 좀 타임라인도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할 때 들어갈 건데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Add Motion Clip까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라인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그거를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뭐 비교할 만한 게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그런 레이어 형태로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컨버스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 어떤 각각의 잔 레이어들을 하나의 큰 컨테이너 안에 가두는 크게 큰 덩어리로 보여주게 하는 뭐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별도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쓸 때 쓰는 거고요. 모션 클립은 폰 값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다 공부를 하게 될 부분들이라서 우리 인터페이스 부분이니까는 좀 쉽게 넘어갈게요. 폼값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스피어를요, 세그먼트 이것만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옥타헤드론을 줬어요. 근데 렌더링 걸었더니 렌더 퍼펙트 꺼야 되겠죠. 렌더링 걸었더니 어라? 각은 각인데 이 내면의 각은 각이 아닌 거예요. 각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엣지와 엣지 경계 사이에 얘들은요, 이 폴리곤 하나와 폴리곤으로 바꿔볼게요. 이 폴리곤과 이 폴리곤이 붙어있는 이 경계면이 있죠. 이 경계면의 처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엣지 부분의 그 경계면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효과를 퐁이라고 그러는데요. 퐁 앵글 값에 따라 다릅니다. 40도 정도 꺾여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40도 내로 꺾여 있는 부분들은 다 뭐 부드럽게 처리를 해라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80 경계면이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10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아니면 아예 퐁을 꺼버리는 거예요. 퐁을 아예 0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면 처리를 이렇게 각을 지어버려요. 0도. 그러니까 처리할 이 단계가 없는 거예요. 뭐 10도 정도까지는 처리해줘. 20도 정도까지는 처리해줘. 꺾인 면이 20도 정도까지는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이 부분은. 보이시죠? 10도.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꺾여 있는데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또 이 반개점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0으로 두시게 되면 이렇게 각면, 우리 나중에 이제 로 폴리곤 같은 애니메이션 만들 건데요. 그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런 거 할 때 폰 값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폰 값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다시 돌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텍션 태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또 보시면은 restriction이라는 또 태그가 있어요. restriction, protection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protection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PSR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변형의 값을 락을 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내가 나 이런 앵글로 카메라를 하나 두고 싶어. 카메라 뷰로 돌렸어요. 이렇게 카메라 뷰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다른 카메라를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퍼스펙티브 뷰는 뭐 여기서 뷰 포트를 바꾸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때 요거를 바뀌지 않게끔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좀 없네요. 만들 때 이 내가 지금 고정해 놓은 값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툭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아까 여기 했던 거 맞춰야 돼.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 이거 고정할래. 암만 해도 안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고정시켜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브젝트에도 물론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봐도 알겠죠. 락을 건다는 거예요. 리미트를 건다는 건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고, 락을 건다는 거고, 리미트 뭐 경계면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락을 걸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태그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쓰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시네마4D를 지금 뭐 거의 한 7, 8년째 쓰고 있는데도 이 프로텍션 태그 이 카메라 말고는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리스트릭션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큐브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칸을 나눠 봅시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에디터블 시켜놓고요. 시켜놓고 여기다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밴드를 딱 바로 누를게요. Shift 키 누르면은 밑에 하이어키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스트렝스 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keep y axis length 체크하시고요.
sorry. 이거 뭔가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밴드를 줬어요. 제가 이렇게 밴드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밴드 효과를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셀렉션을 하는 거예요. 셀렉션을 하는데 여기 only select visible element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보이는 면만 선택한다 그랬죠. 뒤로 선택 안 하죠. 이걸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탑뷰로 가서요. 요만큼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요 반만. 그런 다음에 선택이 다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select 태그를 걸어줍니다. 셀렉션 태그를 select해서 set selection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right point selection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주석을 달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선택돼 있죠. 폴리곤 모델로 모델 모드로 항상 돌아오셔야 돼요. 이 작업이 끝나면. 자, 그 다음에 restriction 태그를 줘요. 밴드에다가 restriction 태그를 줄게요. restriction 태그를 준 다음에 restriction에 이걸 걸어줍니다. 어떻게 됐죠? 선택되어 있던 부분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밴딩이 돼 있죠. 는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restriction은 내가 요 부분만 줄게 이런 식의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또 큐브를 선택해서요. 이번에는 이 부분만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 부분을 이거 선택 안 한 상태에서요. 선택 안 한 상태에서 큐브만 선택하고요. 이것도 태그 다 풀고 큐브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거 선택하시면 안 돼.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셋 셀렉션 해버리면은요. 원래 이쪽 돼 있던 게 옮겨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덮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자, 요만큼 선택한 다음에 select에서 다시 set selection 이거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예요. set selection 하면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left point selection 한 다음에 restriction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85고 한쪽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차이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레지스트레이션을 걸어가지고. 이게 디테일한 어떤 모션 만들 때요. 이런 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디포머에다가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디포머에다 쓰는 거예요. 거의 디포머에다가. 여러 개까지 걸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hift Priority 같은 경우는요, 뭐 우선순위 같은 거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하는 태그라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헬퍼에서 꼭 한번 살펴보세요. 헬퍼에서 꼭 살펴보시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굳이 뭐 제가 잘 쓰지 않는 어떤 태그나 요소에 대해서는요, 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다 들춰내서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나포드 같은 경우는 헬퍼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요. 헬퍼에서 꼭 스스로 공부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스틱 텍스처부터 스탑, 뭐 이런 선, 타겟 이런 것들은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되게 이거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자주 쓴다라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태그 마지막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수업들이요. 태그 4가 끝나면 태그 4가 끝나면은
이제 나머지 인터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뭐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뭐 컨텐트 브라우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 뭐 자지구레한 것들 그냥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설명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자지구레한 것들.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정말 간단한 모델링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의 그냥 뭐 여러분들 좀 모델링을 그래도 한두 번 해보신 분들한테는 얘가 이제 시간 끌기를 하는구나. 1년에 60강 채운다 그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완전히 기초이신 분들한테는 또 어렵다 이거마저 어렵네.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도 못하면 나는 뭐 바보 멍청인가? 그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3D는 그래요. 3D는요 무한 반복해야지만 꾸준히 진짜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모델링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유지도 안 돼요. 렌더링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모듈이라는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하고 추가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패치되고 또 추가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매뉴얼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내가 시나포디 몇 달 공부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모델링도 못하겠어 이거는요 거의 시작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거 이거 22강까지 다 보셨다 하더라도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나포디가 뭔지 이제 배우고 있는 건데 그죠? 시작 단계는 이제 모델링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모델링 파트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쭉 가겠죠. 그러면서 뭐 텍스처, 뭐 매터리얼, 뭐 렌더링, 뭐 컴포지트까지 쭉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중급 넘어가서 중급에서 또다시 뭐 쭉 올라가겠죠. 중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우리 태그 마지막 강의에서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